자, 우선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선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선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부드럽게 쓰는지 여기 점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연필이 닿는 이 강도가 이 선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이 선을 쑥 보면 요 끝에가 어때요? 선 끝에가 흐리죠? 흐린 것은 진하게 안 한다는 거야. 가볍게 종이에 만나서 가볍게 떨어진다는 거야. 응? 자, 이 끝에 봐봐. 굉장히 선이 끝이 이렇게 흐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한다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8배속이에요.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자, 형태 이거 잡았어. 이거 어떻게 잡았느냐? 여기 가운데 잡은 거야. 그림의 가운데쯤에서 구름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여기 잡은 다음에 이 하얀 부분은 그래도 조금 남겨가면서 하는데 이 하얀 부분이 똑 떨어지지 않게 하늘하고 서로 어울리게끔 자, 우선은 목탄으로 충분히 색감을 내봐요. 조금 그리고 휴지로 무지로 그리지 않아요. 일단은 목탄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하는데 자, 색깔도 어때? 색깔도 위에는 좀 진하고 그죠? 좀 진하게 하고 밑에는 좀 흐리게 하죠. 그런 다음에 자, 휴지를 접어서 자, 이제 톤을 만드는데 이때도 박박박 다 문지르지 않아요. 문지르고 싶은 데만 문질러. 자, 하늘을 보면 하늘 자체도 있고 또 구름과 하늘이 서로 섞여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 이 자체는 넓으면은 단조롭게 되겠지만 이렇게 구름이 서로 엉켜 있는 데는 하늘과 구름이 같이 섞여 있거든. 이런 것들은 구름을 정확하게 딱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구름이 서로 조화롭게 하나의 전체적인 화면을 이룰 수 있도록 넓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색깔이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생기겠지. 그런 부분은 다시 추가로 야금야금 하면서 또 휴지도 중간중간 쓰는 건 뭐냐면 어느 한 부분도 튀지 않게. 튄다는 건 뭐야? 하늘과 구름은 한 식구라 그랬는데 서로 남남처럼 보이지 않게. 서로 뚝 떨어져 가지고 남남처럼 보이지 않게 서로 부드럽게 연결을 하면서 칠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를 할 때 이 바닥 있잖아요. 바닥에 흰색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더 환하게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늘을 좀 더 어둡게 하고 있어요. 많이 어둡게 하고 있죠? 많이 어둡게 하는데 이 어둡게 할 때도 이 구름이 하늘에서 똑 떨어지지 않게 해요. 어느 부분은 섞여 있고 어느 부분은 좀 두드러지게 자, 봐요. 그죠?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끔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구름을 오리지 않는다는가? 오리지 않는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나무를 그리잖아요. 이 나무를 그릴 때는 자, 색깔이 어때? 바닥이 1번이면 자, 하늘이 2번이고 나무가 뭐야? 3번이죠. 이거를 지켜야 돼요. 색깔의 순서를 우리가 맨 처음에 했었죠? 바닥이 제일 밝고 1번, 두 번째 하늘이 2번이고 세 번째 세워져 있는 것, 그치? 세워져 있는 게 우리가 나무라 그랬잖아 그때. 그 나무는 3번이다.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색깔 순서가 분명히 확 나게 해줘야 돼. 이게 서로 엇비슷하면 공간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목탄을 짧게 잡고 섬세하게 조금씩 하는데 이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나무를 한 색깔로 하지 않고 적어도 두 색깔로 만들어 본다. 자, 여기에 한 색깔이 있고 여기 한 색깔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두움을 적어도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우리 세 개로 나누기에는 좀 형태가 작아. 그래서 그래도 안 나누면 평면이 되니까 입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 두 개로 그지? 밝은 면과 어두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색깔을 나눠본다. 자, 어느 정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들어가잖아? 이건 뭐냐면, 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그리고 나니까 이 바닥이 너무 어두운 거야. 바닥에 빛이 별로 안 보여. 일단 다 그려놓으니까. 그래서 다시 어두운 데를 들어가고, 또 구름 같은 경우도 너무 대충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부분들도, 이제 이런 작은 부분들이지, 그런 부분도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 굉장히 약하고 섬세하게 해. 왜냐하면 이 구름이 망가질 정도로 형태를 그리면 안 되거든? 큰 형태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 큰 형태가 사라지지 않도록 작은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밝은 데는 목탄을 쓰지만 이런 어두운 데는 손으로 목탄을 살살살 만지면 닦여져 나와요.
그러니까 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손을 얼마큼 대느냐의 문제지, 손을 살짝 대느냐, 좀 많이 대느냐, 또 아니면 손을 깨끗한 손을 대느냐, 조금 목탄이 묻어 있는 손을 대느냐 따라서 묻어오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조심스럽게 하고, 지금은 뭐냐, 여러분들 이 목탄을 뒤집었어요. 이렇게 뒤집었어. 왜냐하면 조그만 구름을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런 거는 손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서 요것도 목탄을 좀 이렇게 긁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뒷부분으로 살살살살 목탄의 어떤 작은 부분들의 흐름을 또 손을 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주제가 또 좀 약해졌어. 그래서 다시 하는데, 자, 나무 그릴 때 가장 중요한 팁.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나무 그릴 때 이것만 그리면 나무가 돼. 뭐냐면 나무 사이사이에 숨구멍이야. 이거 숨구멍. 이렇게. 이거 봐봐. 이 숨구멍. 이거 보입니까? 요 나무 사이의 숨구멍을 지금 잘 안 보여. 그래서 지우개로 또 이렇게 만들잖아? 조금조그맣게 만들어. 이게 뭐냐면 나무의 그 뒤에 있는 배경 있죠. 나무 뒤에 있는 배경.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무를 그릴 때 나무만 그리지? 그러면 나무가 공간 안에 갇혀버려요. 근데 나무 사이사이에 이런 숨구멍을 그려주면, 이 사이사이에 숨구멍을 그려주면 뒤 배경이 보여지는 거로 되기 때문에 공간 속에 나무가 놓이게 돼. 그럼 나무가 입체가 돼버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인상파 화가들이 그림을 막 그렸잖아. 근데 진짜 같잖아. 그 이유는 바로 나무에 이런 숨구멍을 넣어준 거야.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인상파 그림 그릴 때 한번 보세요. 이 숨구멍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고, 만약에 숨구멍을 안 그렸잖아? 그러면 나중에 긁어서라도 냅니다. 카메라 빡빡 칼로 긁어서라도 숨구멍을 내.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무의 입체감을 만들어 주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숨구멍을 내서 나무가 진짜 같이 이렇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지우개도 쓰는데요. 지우개 쓰고 요거 연필 쓸 때 보면 어때? 굉장히 섬세하게 조금의 변화를 건드려주죠?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 최대한 나올 때까지 그 미세한 변화도 조심조심해서 자기의 그 감각이 가지고 있는 그 극한까지 소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이 느는 것은 기술이 느는 게 아니에요. 감각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은 어떻게 느느냐? 나의 감정을 극한까지 소비를 해야 감각이 늘어요. 대충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내 감각이 안 늘어요. 그림은 절대 기술이 아니에요. 기교도 아니고 어떤 방식이 아니에요. 그림은 오로지 내 감각이 느는 거예요.